합리적 과정으로 배분하는 거죠. 이게 간접 대응. 직접 들이미는 건요. 대응은요. 150원에 팔았어요. 근데 너 얼마 주고 샀어? 이 말이잖아요. 100원 주고 샀어. 거기 직접 대응하는 원가지 않겠습니까? 직접 원가, 직접 대응 원가, 간접 대응 원가 이렇게도 분류되더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몇 개입니까? 이익도 결국은요. 4개로 구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이익이 4개냐면 이 비용의 분류가 4개니까 이익도 4개가 됩니다. 자, 이익 4개 해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뭐가 됩니까? 매출 총 이익 하나. 그게 판관비 빼죠? 그럼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 외적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요. 세금 내기 전 세전 이익. 그 다음 법인세 빼면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있죠. 이익을 4개로 구분하는. 이런 구분에 의해서 이익을 보고하는 부분이 재무보고서를 만들어주니 훨씬 더 유용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모르고 스타트, 세무이급, 회계일급에서 이런 과정을 모르고 스타트하면 힘들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세무이급 과정 갈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회계일급을 할까, 세무이급을 할까? 나는 좀 실무를 많이 해봤는데 10년 해봤는데 회계일급은 되지 않을까? 세무이급 했다가 큰 코 다치고 있죠. 다시 회계일급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기초적 개념이 하나 있죠. 그 기초적 개념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것 말고 이건 복식부기의 원리인데요. 이거보다 더 기초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핵심 요약 정리라고 한 거 있죠. 그걸 이제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딱 이렇게 보시면서 할 건데요. 그게 핵심 요약 정리해 보면 웬만한 거는 여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논점이 전부 다 있죠.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점이 바로 수익과 비용에 있죠. 발생에 따른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발생에 따라 자산부채의 증감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는 꼭 알아야 될 개념이다. 중추적 개념이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증가하려면요. 결국은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요. 꼭 선행되어 학습이 되고 넘어와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이 증가하려면 자산이 뭡니까?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력 증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거 알아야 되고 비용이 증가하려면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변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산부채의 증감에 따라 수익을 흔적으로 보거든요. 자산부채의 증감의 흔적을 뭘로 보는 겁니까?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사고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주가 되고 그에 대한 흔적 있죠. 자산이 100 올랐고 부채가 뭐야? 자산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산이 만약에 나중에 남아있는 잔액이 100이라면 그 100은요. 올랐다면 수익을 구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수익과 비용을 부차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지금 회계 사고관 자체가 측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세무위급의 시험에 어떻게 주제되냐면 그렇게 있잖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선수금을 바로 매출로 인식했다는 거.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지금 영향이 잘못된 거. 그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개념이 없는 분들은 세무 1급 할 때 세무조정 못해요. 차이가 난다. 회계상 수익과 비용과 회계상 수익과 세무상 수익이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있죠. 우리가 규명할 때 유보라면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 유보, 마이너스 부라면요.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의 마이너스 부거든요. 이런 개념이 안 되면 그게 못해요.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참 힘든 게 뭐냐면 무늬만 세무 2급 따신 분이 앉아가지고 이걸 가르치려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무늬만 회계 1급 자격증 있는 분도 있습니다. 따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있죠. 어떤 뭐랄까 이렇게 지식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테스트 해보니까 없으면 더 실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개념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35페이지에 보면 중간 재무제표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냥 의미만 알고, 생물급에서는 제가 구분해 드리는데요.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뭘대로 1년 단위로 보고하는 연차 보고서에 비해서는 좀 짧다. 석 달 혹은 6개월 단위로 있죠. 보고되는 재무제표가 바로 중간 재무제표라고 할까요? 이 상장기업에서는 이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뭡니까? 1년을 기다리려면 정부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의 주주들할지 이해관계자들은요. 그 기업이 어떻게 지금 의사결정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면 안 되니까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중간에 끊어서 공시해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차 보고서가 보다 짧은 보고서를 바로 뭡니까? 중간 재무제표를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페이지에 보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죠. 5종 중에. 그리고 재무제표는 주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보충한 설명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연속 문제, 그죠? 물론 여기에 있는 것 내용은 되게 어려운 걸 낸 거죠, 그죠? 좀 특별하거나 어려운 걸 내니까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알려면 어디에 알아야 될까요? 뒤에 기출문제 주르륵 한번 4일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쭉 넣으면 대충 이렇다. 그렇게 감을 잡으세요. 여기는 정말 61회 동안에 좀 피곤하고 좀 논점이 되는 어려운 걸 모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있죠. 출제하고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그걸 알려고 너무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그죠? 너무 그렇게 알고 90점 맞을 필요는 없죠. 90점 맞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좀 이 전산 시험은요, 너무 깊게 파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죠? 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스킬이다. 이렇게 넓게, 그죠? 좁게 깊게 하지 말고 넓게 얇게거든요. 넓게 얇은 정도는 제가 정해드린 이 볼륨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중급회계 할 때 있죠. 중급회계 제가 볼 때 현재 가치 모형 빼놓고는요, 제가 가르치는 이 모형을 가지고 하면은 한 70% 이상은 다 커버가 됩니다. 현재 가치라는 개념하고 있죠. 그 점만 정확히 알아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만 하면 중급회계가 되는 겁니다. 중급회계의 실력이 된다는 말은 현재 가치에 따른 있죠. 평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중급회계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산편이 이제 첫 번째 있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했고요. 자산 해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유동자산부터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요. 유동자산. 이 토픽부터 조금 한번 중요한 논점 정리해 보도록 자, 유동자산은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논점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회계 1급에서 큰 논점 5개를 여러분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가증권. 인데요, 이 유가증권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건데요.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회계 1급에서는 이쪽이었잖아요. 그죠? 회계 1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평가와 보유와 처분에 따른 4단계만 우리가 알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은요? 당연히 있죠. 세무 2급에서는 이쪽 부분이 포커스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 2급에서 이쪽을 물어보면 평이 한 거고 이쪽을 건드리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형을 4가지 전부 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 회계 1급은 요것만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유 중에 일어나는 그저 배당 같은 거 기록하고 처분했을 때만 알면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은 스케줄로 두 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그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거 그리고 세무 2급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복잡하겠죠? 회계 1급에서는 이쪽에 걸 아니까 요것만 좀 덧붙여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받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4가지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4가지 모형이 추심, 부도, 배서, 할인 이렇게 있죠. 4가지 모형이죠. 세무 2급에도 잘 출제돼요. 잘 출제되는데 근데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참고로 여러분의 재무회계 이론 시험에서는요. 이론 시험에는 5문제인데요. 회계 처리는요. 그건 일반 전표가 5개죠.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중에 한 10개가 나오잖아요. 물론 뭐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지만 그 거래가 있죠. 이 재무회계의 이론적 개념, 이 거래를 모르고는 이 회계 처리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거래인데 거기에 그 거래가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될 거래야 요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10개 중에서 이런 기본기를 깔아주는 문제가 됩니다. 기본 점수를 주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세 번째가 대손회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4가지 모형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설정하고 환입, 설정 환입, 대손 회수, 대손 납부 회수 모형. 그게 가장 있죠. 기본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 2급은요, 뭐 당연히 뭡니까? 기말, 기중 이 부분이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손이 중요 안 하는 건 아니죠. 회계 1급에서는 무조건 대손입니다. 하지만 세무 2급은 이걸 회계 1급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다르게 좀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힘을 줄 건가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기말의 손익적립분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으로 전환하는 기말 수정분계 있죠. 이 부분이 먼저 여기에도 6가지 모형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연계정, 선급비용, 성소수익 선급비용, 발생계정,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그다음에 보험료, 소모품까지 6가지 모형이 있죠, 그죠? 요걸 익히는데요, 6가지 모형이에요. 6종인데요, 이거 6가지 모형을 익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무 2급에서는 2문제 정도가 출제될 확률이 꽤 많습니다. 결산분계. 이 세무 2급의 가장 도두들이는 특징이 뭘까요? 뭐니 해도 결산분계가 5문제, 15점입니다. 일반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 결산분계가 전부 다 15문제, 45점 배점입니다. 45점이고 여러분이 배웠던 부가치세 신고서 전반 10점, 소득세 원천세 신고서 전반 15점, 25점 합하면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시 못할 정도로 결산분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산분계는 12개 정도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면 여기는 결산분계 나오네요. 그죠? 이게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춥니다. 한 2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문제라는 건 이론 시험에도 나오고 하여튼 잘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좀 알아야 될 개념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산붕괴는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외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기말의 평가하고 기중의 완결거래. 이렇게 됐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조금 어려워해요. 보면. 왜냐하면 외국 통화를 우리 원화로 바꾸는 환가는 기준이 되는 토픽이니까 이런 것들을 환율에 의해서 어떤 환율을 적용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기본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예제 가지고 하되 이거는 뭐 여러분이 회계 1급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학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약간 있죠. 그렇다면 회계 1급을 예전에 쓰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좀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회계 1급하고 강의가 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요점할 건지 큰 그림을 보자 이 말이에요. 5개에서 그죠? 5개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산붕괴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결산붕괴죠, 기말. 결산붕괴. 이것도 대손 결산붕괴. 그죠? 유가증권에 나중에 평가도 결산붕괴. 전부 다 결산 부분이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은 매출원가 잡고 감가상각비, 이충, 대손충, 대충,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평가, 그죠? 외화 환율 변동 손익, 그 다음에 임시계정 정리, 기말에 손익 정리 있죠? 이연과 발생,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죠. 또 붙여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죠? 평가 손실, 이런 거, 유동성 대체, 이렇게 12가지 좀 돼요. 그런 거 정도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고할 때 감모 손실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떻게 정확히 잡는지를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감모는 안 잡는다는 거. 아무런 회계처리 안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그죠? 익혀야 되고, 그런 내용은 다 핵심 정리, 요점 정리 다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가장 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개괄을 받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달려봐야 되죠. 유동 중에 어떤 개념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